로망 3부작 중 2부작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예약 판매 시작부터 인기를 끌면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7년의 밤으로 대표되는 악의 연대기로 독자들의 오감을 자극했던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보여주는 욕망의 실체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지금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정유정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축하합니다. 작가님 영원한 천국이 출간되자마자 네. 베스트셀러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작가님을 기다린 독자들이 네. 많았나 봐요. 작가로서는 굉장히 행운이고요. 네. 저도 독자들이 그리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자 독자들이 그리웠다는 말씀. 우리 정유정 작가님은 대부분의 청취자들 잘 아실 겁니다. 혹시라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를 어떤 작가라고 평가하는지를 제가 요 소개 끝난 다음에 바로 여쭤볼게요. 자, 지난 2007년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등단한 이후의 소설 내 심장을 쏴라, 7년의 밤, 완전한 행복 등 출간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린 누적 부수 200만 부를 달성한 말 그대로 이 시대 대표적 스타 작가입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이런 작가다.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꾼. 네. 네. 저 이야기꾼으로서 제가 꿈꾸고 있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네. 네. 힘있고 재미있고 의미 있고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보통 작가들은 이거를 궁극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죽기 전에 한 편 쓰는 거. 그게 저의 꿈인데 이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네. 그걸 향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걸 또 소중하게 여깁니다. 야 이야기꾼이다. 나는 이야기꾼이다. 네. 힘있고 재미있고 의미있고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네. 저 잘 기억하죠. 네. 예. 아니,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제가 싹 외웠습니다. 자 7320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유정 작가님 신작이 나왔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면을 꿰뚫어보는 느낌이 있어서 전작들을 전부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번엔 어떤 내용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읽으시면 되죠. 네. 자 신간 얘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영원한 천국. 장르가 스릴러가 아니고 SF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네. 정 작가님이 SF를 워낙 좋아하신다는 건 이제 알고 있었지만 네. 직접 쓰실 줄 몰랐다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네. SF 지금 처음 쓰신 건가요? SF 장르의 문법을 가져온 게 처음이에요. 네네. 네, 저는 스릴러도 본격 무슨 내가 스릴러를 쓰겠다. 그 장르의 작가가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쓰려는 이야기가 네. 어느 장르에 적합한가를 파악을 한 후에 가장 적합한 장르를 차용해 와서 쓰는 방식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SF만 있는 게 아니고 SF와 스릴러와 로맨스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랑 이야기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 질문은 제가 뒤에 그 질문은 보관을 해놨습니다. 네. 자, 사실 문학상 수상하면서 등단한 작가가 네. 장르 소설을 쓴 예도 우리 문단에서 찾아보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셨고요. 네. 문제작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유정 작가님의 대표작 7년의 밤입니다. 네. 우리 문단 풍조 생각하면 정말 용감한 도전을 하셨다는 평가를 받고 네. 있어요. 네.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욕망이죠. 욕망이요? 작가로서의 욕망.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의 정체성은 이야기꾼이고 이야기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장르를 끌어와서든 가장 대중들에게 잘 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7년의 밤 같은 경우는 스릴러 장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네. 또 스릴러 장르를 쓰기 위해서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시선 같은 것들을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난 이걸 잘 해낼 거야. 그 생각만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단에서 거기에 대한 약간 어떤 시선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작가님처럼 그렇게 하는 데 대한 어떤 뭐 선입견이랄까 어떤 시선 같은 게 좀 있어요? 제가 등단할 당시가 17년 전이거든요. 네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본격 문학으로 데뷔를 해야 했거든요. 등단을. 네네. 그리고 나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쓴 거죠.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이제 조그만 자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위에 서서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데뷔를 하고 그걸 한 뒤로는 지금은 스릴러, 뭐 SF 할 거 없이 장르 가리지 않고 등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풍토는 뭐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게 네. 또 그 사이에 문단에서 또 변화가 있었군요. 네. 자, 지금 뭐 별로 이렇게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작가님에게 문학 장르, 네. 뭐 순수 문학, 상업 문학 나누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해도 별 되나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 시장에 자기 책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독자를 지향점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읽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출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읽어달라고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돈 내고 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순수문학과 이 상업문학의 경계는 없는 셈인 것이죠. 그런 뜻이군요. 네. 자, 소설 영원한 천국엔 롤라라는 가상세계가 등장합니다. 네. 의뢰자 기억을 바탕으로 한 1인칭 가상극장 드림 티어터를 만드는 설계자 해상, 설계를 의뢰한 의뢰자 임경주, 임경주의 동생이라 불리는 말하는 새 공달. 아까 제가 그려주신 사인해드린 게 공달입니다. 공달이죠. 네. 이게 뭐 만화가로 등단하셔도 되는 듯한 그 그림 솜씨예요. 자, 공달이 있고요. 실제로 솜씨가 하셨습니까? 아니고요. 예.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초판이 5천 부를 찍었는데 초판 한정판을 네네. 이 새를 5천 마리를 그렸어요. 아, 실제로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림 5천 마리를 솜씨가 그렸어요? 네, 그림 솜씨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야. 5천 마리를 그리면 누구나 잘 그릴 아니, 수 있게 저는 됩니다. 너무 잘 그리셨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 제가 영광입니다. 이 책을 또 저 그림을 또 그려주시고 네. 또 제2 등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임경주의 뭐 동료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얘기의 영감 어디서 네. 받으셨어요? 제가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를 좋아하거든요. 네네. 이제 유발 하라리가 쓴 저작 중에서 이제 사피엔스는 그 인류의 초창기 우리가 사바나에 살던 초창기 사피엔스의 이야기, 인류가 걸어온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호모데우스는 이제 인류가 걸어갈 미래 혹은 과학이 가닿을 어떤 지점, 네. 이제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조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의 내용이 이제 인간이 이미 데이터교 네. 그러니까 뭐 구글이 우리 모두의 그 어떤 개인 정보들을 다 쥐고 있고 우리는 구글에서 모든 것을 찾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이 지구상의 인류들은 데이터교에 포섭돼 있다 이거죠. 앞으로 이거는 더 강해질 거라는 네, 거예요. 오히려 더 네, 심해진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과정을 읽으면서 네. 제가 이제 상상을 하게 된 거죠. 만약 인간이 데이터로 가상 세계에 어떤 클라우드 같은데 업로드가 된다면 네. 그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까? 이 데이터 인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추구할까? 뭐 그런 게 과연 있기는 할까? 다 이루어진다면 네. 이런 상상을 계속 굴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이제 소설을 보면 네. 소설 배경, 캐릭터 이런 게 치밀한 구성이 이제 엿보입니다. 읽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얘기를 매끄럽게 써내려 갔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네. 글을 쓰실 때 이제 네. 그 작업 스타일 여쭤보는 겁니다. 대략적 구상을 얼개를 이렇게 쫙 해놓고 하시는지 아니면 일단 쓰기 시작하세요. 작가들마다 이제 그게 다 다르거든요. 네네. 어떤 작가는 첫 문장에서 시작해서 쭉 쓰는 작가가 있고 어떤 작가는 벽에 못 박을 자리까지 다 정해놓고 쓰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요? 예. 저는 이제 딱 중간에 해당이 돼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정해놓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출발점 그리고 도착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이제 딱 박혀 있으면 이 출발점에서 도착점에 가는 길은 수십 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수십 개의 길을 뭐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그 중에서 내가 하려는 이야기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편이라서 완전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자유롭게 쓰는 것도 아닌
예. 그러네요. 그런 방식으로 정해진 택하고 것도 있습니다. 아니고 완전히 안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예. 출발점과 도착점을 정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경로, 네, 패스라 그렇죠. 그러죠. 영어로는 네.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 얘기를 가장 담아낼 수 있는 패스는 과연 캘리포니아주에서 네바다주를 건너서 네브라스카로 가냐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정유정 작가님은 네. 전작들인 7년의 밤, 28일, 종의 기원. 이 악의 연대기에서는 항상 악과 악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좀 인간의 어두운 면을 집중 조명해서 전하려고 했던 작가의 의도랄까요? 그런 건 네. 뭘까요? 의도라기보다는요. 네. 호기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호기심. 예, 제가 이제 그 작가가 되기 전인데 한참 전인데 네. 저희 엄마 저는 이제 어머니를 일찍 잃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엄마 생각만 해도 이제 막 울컥하고 이러는데 95년도에 박한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기억하시고 계실 아유, 거예요. 예. 한의사 아들인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유학을 갔다 와서 빚을 졌는데 아빠가 이제 혼을 내니까 그날 그거에 붕괴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네.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제가 나는 이렇게 엄마 생각만 해도 슬프고 눈물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를 죽일 수 있을까 그 머릿속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비난하기 앞서서 궁금한 거예요. 같은 네. 사람의 머릿속인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작가가 된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순전한 호기심에서 범죄 심리학, 뭐 생물학, 진화 심리학 이런 공부들을 차근차근 하기 시작했어요. 이해해 보기 위해서.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잡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작가가 되면 나는 이런 인간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려면 물론 깊이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인간의 착한 모습, 행복한 모습을 다루는 소설은 너무나 많고 또 그걸 정말로 잘하시는 훌륭한 작가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악한 모습을 정말 악하게 다 드러내는 작가는 제 생각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일종의 블루 오션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쪽에 호기심도 많았고. 호기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쓰고 싶다라는 욕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본성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하게 되고 네, 그렇죠. 좀 가까이 접근한 것 같은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네요, 제가.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자, 박한상 사건 하니까 어우 느낌이 오네요. 그죠? 네, 네. 네네. 악의 연대기에서 이번엔 욕망을 화두로 네. 3부작을 집필 중이십니다. 왜 욕망입니까? 제가 그 인터뷰를 하거나 독자를 만나거나 그러면은 꼭 받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저는 욕망이요. 라고 그냥 대답을 하는데 약간 엥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나 요교 문화권인데서는 이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기심을 먼저 개인의 이기심, 네. 개인의 탐욕 이런 그 뉘앙스가 먼저 풍기는 것 같아요. 네. 그 서양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뭐 그 사람의 열정이라든가 뭐 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좀 받아들여서 우리보다는 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이제 이게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 욕망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어떤 파멸적인 면, 이기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욕망은 성취적인 면도 있는 거다. 생산적인. 그렇죠. 예. 우리 삶의 어떤 소중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욕망이라는 것이. 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일단 첫 번째 완전한 행복이 일부였던 완전한 행복은 파괴적 욕망을 다루고 있어요. 행복에 대한 탐욕이 타인을 어떻게 불행하게 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파멸하는가 이걸 먼저 보여줬고 네. 두 번째 그러니까 파괴적 욕망을 다룬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거는 성취적 욕망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파괴적 욕망을 다루는 이런 어두운 부분의 소설을 쓰면은 독자들이 보통 네. 이제 무서운 언니가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처럼 성취적 욕망을 다룬 소설이 제가 또 4권이 있습니다. 네네. 예,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 내 심장을 쏴라, 또 지니 이번 이제 영원한 천국까지 그렇군요. 이런 소설이 나오면 독자들이 이제 다정한 그녀가 쓴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취적 욕망을 다룬 이제 그런 소설이고 무서운 언니와 다정한 언니가 4대 4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 그래요? 네. 자, 그다음이 뭔가가 우리가 또 궁금한데. 네. 자, 작가님은 이 관련해서 견디고 맞서고 끝내 이겨내고자 하는 인간의 마지막 욕망에 대한 얘기다. 네, 네. 이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호모 데우스를 보면서 네. 태초에 사피엔스는 그 천적으로부터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누구하고도 맞서야 했을 것이고 기아나 추위나 더위 이런 거를 견뎌야 살아남았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재난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기어코 이겨내야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 살아남은 사피엔스의 후예가 바로 우리거든요. 네. 근데 현대에 와서 현대 문명에 순화된 인간, 그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가축화라고 해요. 사회 규범, 법 이런 데에 순화돼서 잘 지키면서 이 태초의 이 야성, 본인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고 맞섰던 그 기질은 무의식 아래로 가라앉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 삶의 어떤 소중한 무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소설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태초의 야성. 예, 네. 이 태초의 야성 견디고 맞서고 이겨내려는 이 욕망이 우리 삶의 무기가 된다. 이게 바로 야성이고 네. 이것을 찾기 위해서 무의식 속에서 찾기 위해서는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해야 한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두 번째 이 소설에서는 바로 그 견디고 맞서고 이겨내는 욕망을 다뤘습니다. 그런 뜻이었군요. 네네. 네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일부 독자들은 이거 사랑 이야기성이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동의하세요? 아니면 그건 또 아닙니까? 일부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랑 이야기가 중심 핵을 이루고 있거든요. 두 네. 개의 사랑 이야기가. 네네. 그러니까 제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몇 가지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제발 나가서 연애 좀 해라. 젊은 친구들에게. 아 그래요? 예, 사랑하라. 이 찬란한 청춘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 찬란한 시기에 나가서 누군가를 사랑해라.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의 힘이다라는 그렇군요. 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동의합니다. 네네. 자, 우리 정유정 작가님에 대한 문자가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 소개해드릴게요. 남상국님, 오 느낌표. 정유정 작가님이 뉴스레터 K에 저는 내일 홍대 북 콘서트 갑니다. 웃음 표시와 하트 표시. 네, 아는 합작. 척 해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 내일 봬요라고 이제 우리 정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고 0184님이 주로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며 또 글을 쓰다 막히면 어떻게 풀어 나가시나요? 네, 영감은 그냥 레이더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책에서 올 때도 있고, 뭐 어떤 네. 사건에서부터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제 내면에서부터 올 때도 있거든요. 종의 기원 같은 소설이 제 내면에서 이제 왔어요. 네네. 그 박한상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기어코 1인칭을 화자로서의 사이코패스 소설을 써보겠다. 네네. 네. 그 내면으로부터 왔던 것이고요. 글이 막히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이요? 달리기? 달리기. 요즘 달리기 하고 있고요. 운동으로 해결이 안 되면 들어와서 술을 마십니다. 네. 술은 주종은 소주를 소주. 마십니다. 역시 술 맛을 아는 사람. 네. 아니 이거는 취소 지금 방송에서 이러면 안 되고 여하튼 네, 그렇군요. 안 풀릴 때 두 번째 방법은 잠시 조금 마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한 잔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은요. 밖에 네. 나간다는 게 아니고 저 네. 혼자 집에서 한 잔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는 뜻이에요. 아, 예. 개운해지면서 생각이 네. 또 다시 정리되기도 하고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우리 정유정 작가님은 사전 조사를 무척 철저히 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사이코패스 1인칭 시점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종의 기원도 그렇고 가상세계 무대로 한 이번 영원한 천국 사전조사를 그렇다면 이번 영원한 천국 사전조사 어떻게 하셨나요? 영원한 천국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제가 사전 조사를 할 때 먼저 한 6개월 정도 그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공부를 하거든요. 이론적인 공부죠. 네. 필요한 것들을.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2배가 걸렸어요. 1년이 그래요? 걸렸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뭐 인지신경학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철학까지도 공부를 해야 했어요. 철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세계관을 형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철학 공부까지 한 1년 걸렸고요. 사실은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 공부까지 하고 싶었으나 네. 그 책만 열면 잠이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이론 공부가 한 1년 걸려요. 좀 집필 기간이 길어진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는 진짜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 몰랐는데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보면 네. 이 질문밖에 못 드리겠네요. 본래는 쇼 카트셨는데 네. 이제 긴 머리로 오셨어요. 네네. 그 사이에 약간 좀 아른 일이 있으셨나 봐요. 네, 아팠어요. 네. 2012년에 암 진단 받아가지고요. 네. 이제 보통 한 5년 정도 초기 치료라고 하죠. 네. 예,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5년을 또 추적 관찰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10년 만에 이렇게 선생님이 암 졸업장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진료 의뢰서를 주는 거예요. 다른 병원 그러시군요. 가서 이제 보통 사람처럼 그냥 건강검진 해라. 그래서 그 기념으로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 사이에는 재발하면 항암을 해야 되니까 네. 머리카락을 잃으면 좀 슬플 것 같더라고요. 길었다가 머리카락을 잃으면. 그러시군요. 예, 근데 이제 졸업했으니까 머리를 좀 기념으로 길어봐야겠다. 그래서 길렀습니다. 이게 시간이 진짜 딱 30초 남았는데 작가 지망생에게 도움될 만한 말씀 한 줄로 딱 해주신다면요. 예, 무조건 버텨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버텨라. 네. 힘들어도 버티고 좌절해도 버티고. 무조건 버텨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밌고 좋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글을 쓰겠다는 작가님의 욕망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유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뉴스레터케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